저는 스크립스 코리아 항체연구원의 바이러스 연구센터장 이성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발표할 내용은 생명과학 분야의 동향이고, 그 중에서도 분자생물학을 이용한 항체의 응용 및 바이러스 중화항체 개발입니다. 우선 제가 연구하고 있는 기관인 스크립스 코리아 항체연구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는 국내 유일의 항체 분야 공익연구소이고 현재 춘천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 내용은 분자생물학을 이용한 항체 치료제 개발, 그리고 항체 응용, 그리고 바이러스 중화항체를 어떻게 개발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자생물학이란 우리가 유전자와 단백질 사이에서의 상호 관계에 따른 기능을 살펴보는 그러한 학문입니다. 이러한 분자 생물학을 통해서 많은 치료제들도 개발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항체 치료제, 항체 치료제가 이런 분자 생물학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전자를 이용을 해서 특정 유전자를 이용을 해서 단백질인 항체를 만들고 이 항체를 세포 내에 처리를 함으로써 생명 현상 혹은 뭐 세포를 죽이거나 바이러스를 저해하거나 그러한 생명 현상들을 보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항체란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항원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체내 기초 면역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떠한 바이러스나 항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항원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면역 체계가 작동하게 되고 그 면역 체계가 만들어낸 천연 치료제라고 하면 이제 치료제라고 할 수 있는 이 항체가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몸속에서 만들어진 항체는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 그 항원을 비세포에서 기억을 하고 있다가 다시 똑같은 항체가 재침입되었을 때 재빠르게 다시 항체를 또 생산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백신이라고 하는 어, 예방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항원을 몸속에 주사를 하게 되면 한번 항체가 만들어졌다가 그 항원이 실제로 다음에 다시 침투하게가 되면 재빠르게 항체를 다시 만들어서 그 새로 재침입된 항원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런 기전이 백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항체 치료제 하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어, 항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항원, 항체 특이적 결합을 하고 있고 면역 반응을 통해서 어떤 항원에 대한 질병을 치료를 하고 메모리 기능으로 백신과 같이 메모리 기능으로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체 같은 경우는 한번 만들어지면 몸속에서 2주 정도의 긴 반감기를 가지고 있어서 치료제로서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주사하게 되면 한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이제 한 번 더 주사를 하게 되는 그런 긴 치료제 투약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알약 같은 경우는 뭐 6시간에 한 번씩 먹거나 아니면 뭐 하루에 한 번씩 먹게 되는데 이 항체 같은 경우는 2주에서 4주 사이에 긴 반감기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마찬가지로 바이러스 치료제 같은 것들로 많이 항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치료제로 많이 사용되는 항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화 효능을 보이게 만들어서 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침입되는 걸 억제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바이러스의 항체를 표지를 해서 저희 마크로파지와 같은 이런 면역 세포들이 이 바이러스 항체를 인지하고 이 바이러스를 직접 잡아먹는 배식작용과 같은 어, 메커니즘을 통해서 바이러스 치료제로 사용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중화항체를 개발을 하게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분자 생물학을 기반으로 연구가 되고, 그걸 기반으로 이런 항체 치료제를 개발해서 증명하고 검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스코브2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우리가 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죠.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7억 명이 감염이 되었고 사망자 수는 7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약 1% 정도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 무서운 질병이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인의 절반 정도, 절반 넘는 숫자가 감염이 되었고 3.5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사망률이 0.1% 수준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기 질환이어가지고 쉬운 전염 경로를 갖고 있고,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인구 밀집도가 높아서 호흡기에서 호흡기로 많이 전파되고 빠르게 전파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제 및 백신 같은 경우는 현재 많이 나와는 있지만 얘네들이 효능이 좀 떨어지고 돌연변이가 계속 생김에 의해서 치료제를 계속 개발하고 바꿔줘야 되고, 효능 또한 없어지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이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제 구조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러한 구조를 살펴보는 것 또한 모두 다 분자 생물학 기법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선 유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PCR이라는 분자 생물학 기법을 통해서 유전자의 구조를 살펴보고, 이 유전자의 구조를 통해서 단백질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살펴보고, 그 단백질이 세포 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들이 모두 다 분자 생물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 이러한 유전자가 이렇게 단백질을 만들고, 이 단백질이 모여서 이런 바이러스 모양을 하게 되고, 이 바이러스 중에 RBD라고 하는 이제 스파이크 프로틴의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이라는 그 도메인이 TMRSS2라는 그 효소와, 그리고 ACE2라는 리셉터와 결합과 이 효소의 도움을 통해서 세포 내로 들어오게 되고, 세포 내로 들어오게 된 바이러스의 유전자는 세포 내에서 이렇게 방출되게 돼서 유전자 복제를 하고, 이 복제된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그러니까 인체의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서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만들고, 다시 만들어진 바이러스가 나오고, 감염이 안 된 사람에게 다시 감염을 하거나 세포에게 감염을 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 모두가 분자 생물학에서 나온 거고, 이런 분자 생물학을 기초로 해서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온 치료제들이 이제 항체 치료제가 있고, 저희가 먹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먹는 치료제는 이제 팍스로비드라는 치료제나 렘데시비르 같은 치료제가 있고, 항체 치료제는 이제 여기 셀트리온에서 나온 CTP59라는 레키로나 주라고 하는 이러한 약물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변이에 따른 효과 저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맞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또한 저희가 몸 안에다가 집어 넣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부분을 만들게 되고, 일부분을 만들어진 그 항원을 우리 몸속에서 인식을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항체를 만들고, 그 항체를 만드는 메커니즘을 B세포에서 기억하고 있다가, 그 기억한 걸 기반으로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몸속에서 항체를 만들어서 바이러스를 중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이렇게 바이러스가 침입을 하게 되면 항체가 결합을 하게 돼서 세포 내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이제 궁극적인 바이러스 치료제, 특히 바이러스 항체 치료제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치료제 같은 경우는
변이에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이가 되게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변이에 따라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를 개발을 했어도 변이가 생기면 이 치료제가 듣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제들을 섞어서 이제 주사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초창기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이렇게 약물들을 섞어서 주사했고, 치료를 받았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모두 다 항체 치료제였고, 그런 항체 치료제들을 분자생물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개발을 했고, 이렇게 실제로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격리된 실험 공간에서 실험을 하게 되고, 이렇게 우주복 같은 이런 실험 안전보호구를 모두 착용한 상태에서 바이러스와 중앙체의 역할을 어, 연구를 하고 그렇게 개발된 항체 혹은 치료제가 우리 외부로 나와서 이제 환자들에게 투약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 모두가 분자 생물학을 기초로 연구를 하고 분자 생물학을 기초로 이제 연구를 하고 치료제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저희가 한 이제 스크립스 코리아가 한 연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분자생물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항체 치료제 후보군을 선정을 하고, 이 후보군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동물에 처리를 해서 가장 좋은 약물들을 선택을 하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바이러스와 항체가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메커니즘적으로 밝히고, 이렇게 밝혀진 항체들을 이용을 해서 치료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중앙체 개발을 하는 것들 또한 이렇게 해서 중앙체 개발에 대한 전체 프로세스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분자생물학이라는 유전자와 단백질 사이의 상호작용을 보는 기초 학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항체에 대한 메커니즘을 밝히고 바이러스에 대한 메커니즘을 밝혀서 거기에 적합한 치료제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항체는 되게 무궁무진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는 항원 항체 특이적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원 항체 특이적 반응을 응용을 해서 여러 가지 치료제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 치료제 개발들 중에서 가장 우리가 정복을 하고 싶은 질병이 암입니다. 암 같은 경우는 이제 암이 많이 발현하면서 특정 항원을 암세포 밖으로 많이 내보내게 되고, 이렇게 특정 항원이 나오게 됨으로써 우리 몸이 스스로 암을 치료하지 못하는 그런 기능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이 면역 반응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있고, 어떠한 유전자들이 과발현되면서 세포 증식이 매우 빠르게 되는 그런 단백질 유전자도 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항체를 이용을 해서 특정 유전자에 결합할 수 있는, 특정 유전자가 발현하는 단백질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를 저희가 만들고 그걸 처리하게 된다면 암세포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치료제도 개발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그런 항체를 개발하게 된다면 암세포 주변에 모이는 혈관들을 억제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암세포가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항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 세포들을 끌어 모아가지고 NK 세포나 마크로파지나 T 세포나 이런 애들을 다 끌어 모아가지고 항체가 이런 세포들을 끌어모아서 이 암세포를 치료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체의 응용은 되게 무궁무진하고 여러 가지 항원 항체 특이적 결합, 이 특징을 살려서 여러 가지 치료제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항체 특징을 이용한 응용 사례를 보시면 아까 다 말씀드렸는데 항체 특징은 안티젠, 안티바디, 스페시픽 그러니까 항원, 항체 특이적 결합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붙일 수 있고 원하는 부분에 이제 붙이는데 여기에 이제 무기를 달아서 이 암세포들을 죽이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방사선을 달아서 암세포를 죽일 수도 있고, 면역세포를 달아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고, 그리고 치료제를 달아서 암세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항원, 항체, 결합, 특이적인 성질을 가지고 이렇게 응용을 하고 있고, 이런 기술 또한 다 분자생물학에서 다 응용된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저희 연구팀 같은 경우는 이용을 해서 항암제도 개발을 하게 됩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는 이렇게 암을 죽이는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가 사실 암만 죽여야 되는데, 정상세포도 죽이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바이러스에다가 항체를 결합하고, 암세포에만 발현하는 단백질에다가 이렇게 표적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도미사일이 되는 거고, 이게 폭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도미사일이 암세포에 잘 안착하게 만들고 암세포에 잘 안착된 이 폭탄이 암세포를 터뜨려서 암을 치료하는 그런 기능을 갖는 치료제를 개발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전자와 단백질의 기능을 공부를 해서 우리가 특정 암세포에다가 보내는 그런 연구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우리의 이론대로 잘 이렇게 표적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요새 핫한 치료제인데요. 세포 치료제라고 하는 그런 항암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는 사실 기본적으로 항원에 대해서 암이 생기거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면역 세포라는 게 있어서 몸을 다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가 치료가 가능한데 사실 이것들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암도 막 많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 스스로가 많은 변이를 일으키고 그 변이가 생김으로써 면역세포들을 다 피하는 기전들을 다 터득해서 이제 암세포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항체의 기술이 발달하고 분자생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치료제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역 회피 기능을 갖는 암세포들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 몸에서 환자의 T세포를 추출을 하고 이 T세포 표면에 항체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항체를 이렇게 박아주고 이렇게 박아준 항체를 다시 우리 몸에다가 이제 암 환자 몸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이 항체가 사실 암을 타겟팅 해가지고 항체 주변으로 T세포를 모으게 되고 이 T세포의 기능은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내보내서 암을 죽이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모든 현상은 원래 T세포가 가지고 있는 생명 현상입니다. 사실 T세포에는 TCR이라는 T셀 리셉터가 있고 암세포에는 MHC라는 이런 리셉터가 있습니다. 이 중간 사이에 펩타이드 하나를 인지를 하게 되면 항원이 인지가 돼서 여기서 이렇게 사이토카인이 나오게 되면서 암을 죽이게 되는데 사실 이 사이토카인을 내보내는 이 시그널에 반대되는 억제하는 리셉터도 여기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억제하는 리셉터를 튜머에서 내보내서 사실 T셀의 리셉터에서, 그러니까 T셀 이니비터리 리셉터를 활성화시키게 되고, 이 활성화되면서, 여기서 사이토카인이 나오지 못하게 되고, 나오지 못한 사이토카인이 튜머를 못 죽이게 됩니다. 그러한 단점들을, 원래 이제 자가치료의 단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위적으로, 분자생물학을 이용을 해서 항체와 이렇게 바인딩한 이렇게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 어떠한 단백질들을 이 T세포 표면에다가 달아놓고, 특정 튜머의 항원에 결합을 시키게 되면 얘는 이렇게 항원,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시그널이 넘어가서 이제 T셀에서 사이토카인이 나오게 되는 그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이러한 연구들은 되게 센세이션하게, 그리고 혈액암에서는 완치율 90% 이상으로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밖에 여러 가지 분자 생물학적인 기법과 항체를 이용한 기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유전자 가위, 그러니까 크리스피알 카스9이라는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항암 치료를 할 때 항체를 다름으로써 더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표적하는 그런 기관에 가서 그 기관에서 교정을 하고, 유전자 매개로 만들어진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길도 있고, 많은 연구들이 이제 분자 생물학을 기반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기반 중에서도 항체라는 분야가 있으며, 그 항체에서 항체 치료제라는 분야가 있으며 그 항체 치료제 분야에서도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항체 치료제 중에서도 바이러스 치료제와 항암 치료제 그리고 표정능을 증가시키는 그런 항체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으며 많은 학생들이 이제 주제를 선정할 때 항체라는 것들을 주제를 선정했으면 중화 항체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표정능이 증가된 항체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치료 가능한 항체를 만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잘 선정을 해서 어, A부터 Z까지 계획을 잘 세워서 연구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연구팀에서 많은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뭐 궁금한 거 여쭤보셔도 되고, 메일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